안녕하십니까. 예, 또 토요일,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토요 명상에서는 명상과 그리고 명상에 관련한 주제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명상과 수행, 이런 이야기를 했고, 명상과 생활, 명상을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명상과 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해서 명상과 음식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이 먹는 거하고 같이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숨 쉬는 걸 수도 있지만, 한 두 번째쯤은 저는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자는 거,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그냥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음식을 한번 먹을 때도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차려서 또 먹는 것도 내가 공양을 올리는 느낌으로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수행이고 명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한 잔 마실 때, 혼자 먹을 때도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딱 갖춰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유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유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약간은 귀찮은 듯한 느낌. 그래서 좀 잘 차리고, 잘 정리된 공간에서 이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버릇을 계속 들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급하게 한 잔 딱 먹고 끝내고, 밥도 혼자 먹으면 반찬도 대충 그냥 꺼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부처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듯이 이 음식, 이 식사도 먹고 또 몸을 그렇게 자꾸 써주는 겁니다. 운동도 그런 식으로 하고, 생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삶도 아니면 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나를 그렇게 공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공양은 당연히 더 잘합니다. 오히려 나한테 100%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남한테는 200%, 300%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나를 챙길 줄 아는 그런 공양을 스스로가 올리고 스스로가 먹을 수 있는, 오늘 음식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나 이제 부처님 시대 때는 이제 탁발이라는 문화, 탁발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탁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탁발을 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밥을 얻어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눈칫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밥을 얻어먹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먹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갔을 때 바루에다가 주는 거를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번뇌가 없어질 만한 그런 음식을 먹게끔 만든 제도가 아마 이 탁발의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수행자들이 다 탁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 음식을 먹고 준비하려면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아마 탁발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음식도 내가 골라서 먹으면 이게 부처님 법하고는 별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면은 먹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먹고, 그리고 이 몸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몸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절집에서도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을 들어와서는 음식을 또 굉장히 가려졌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가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는 한 30% 이상이 비건이라는 겁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 힌두교라는 종교가 이제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소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아마 그 힌두교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소를 이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목을 하면서 이제 동물을 키우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이 농업을 짓고 이제 우리를 만들어서 키워야 된다라는 건 방목을 못 한다는 겁니다. 돼지는. 그래서 아마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한 그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반에서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다, 비만이다, 뭐 암이다 이런 게 이제 유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의학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환경적인 게 더 크다고 보는 주입니다. 음식 섭취의 방향성 때문에 이 살도 더 많이 찌는 것 같고 특히나 드시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공육은 진짜 먹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공육은 담배보다 더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암물질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먹으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야채를 고루고루 잘 드시는 거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에 말씀드린 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듯이 나도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 올린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뭐 명상 아니면 일 이런 게 다 하나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늘. 근데 이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밥상 앞에 좀 앉으면 좀 바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사찰은 특히 이제 스님들 이제 바루공양을 할 때 이 굉장히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대체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놓고도 이 천천히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한국 사회는 어딘지 모르게 좀 급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특히나 더 그런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희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선원에서 이제 결제도 하고 이제 여러 명이 살면 이제 바루공양이라는 걸 하는데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작은 양을 막 빨리빨리 먹고 빨리 끝내려고 막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져서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속이 좀 안 좋은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성격을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만드는데 아니면 본인이 일하는 것도 이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이 식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꼭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또 내 몸을 잘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이 운동한 몸을 또 잘 생각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연결되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먹는 거를 챙겨 먹듯이 아니면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듯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만의 명상을 스스로가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명상이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조금의 시간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차를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늘을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스스로가 계속 저는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열심히 잘 쉴 수도 있는 그런 습관을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음식이 남아 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 먹으라고 오히려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 사람들이 이 먹는 걸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입안에 뭐가 들어갈 때 굉장히 즐겁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내 몸도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산사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절에서는 뭐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과식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이제 스님들이 뭐 참선이나 이런 거 수행을 할 때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확실히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 혼침이 잠이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 소화기가 좀 이렇게 막혀서 이 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앉아 있고 또 먹고 이제 뭐 포행이라고 해서 포행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정적인 시간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의 섭취도 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전에 막 산에서 토굴에서 혼자 수행하신 스님들을 보면 거의 뭐 음식을 안 먹고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대체적으로 젊을 때 그런 수행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제 연배는 아닌데 저보다 훨씬 위의 연배의 스님들은 산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생식이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90일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한철을 살로 갈 때 쌀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그냥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불리고 이제 콩을 이제 물에다 담그면 불려지는데, 쌀, 콩, 그리고 이제 솔잎을 이제 콩하고 씹어 먹으면은 이제 콩이 약간 비릿한 맛을 이 솔잎이 좀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잎하고 이제 생쌀, 그거 이제 먹으면서 한철을 살기도 하고 뭐 몇 년을 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우선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몸을 많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생쌀하고 생콩, 뭐 솔잎 이거 씹으면서 이제 치아가 많이 상하기도 하고, 위장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병들이, 그리고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수행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를 지켜서 섭취하고, 맛과 양을 절제하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때 잘 음식을 챙겨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맛과 양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제 양이라는 부분도 내 몸에 알맞게 잘 먹으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온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좀 잘 챙겨서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면 아주 좋은 식사 그리고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데에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 뭐 수행이라는 것, 이런 게 다 우리 생활하고 다 같은 겁니다. 절대로 분리되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 토요 명상에 와서 1시간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중에도 늘 깨어 있어서 명상을 하려고,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또 아니면 뭐 연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번 또 일주일에 한번 스님한테 잠깐이라도 이야기 듣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앉아서 명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으시고,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집에 가서 뭐 손자도 좋고, 뭐 아니면 뭐 자녀분들도 좋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온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다 평온해집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믿어서 나부터 이렇게 바뀌려고 계속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명상이 저절로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고 수행이 저절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